저는 고양이, 강아지, 그리고 다른 동물들 영상을 자주 봅니다. 볼수록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작은 생명을 학대하고 죽이려 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을 살리려 애쓸까요? 인간인 게 무슨 벼슬이라고 그렇게 군림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땅은 태초부터 인간의 영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외면해도 되는 걸까? 이성이나 언어보다 중요한 건 고통과 기쁨을 느끼는 감정, 바로 그 경험이 윤리의 출발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식탁 위의 음식, 옷장 속의 가죽, 심지어 우리가 즐기는 한 장의 영상까지 그 안에 누군가의 고통이 있다면 그건 다시 물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고통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존중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그 존재가 자기 삶을 살아갈 권리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동물은 단순히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도 기억하고 선호를 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단순히 도구로 삼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일입니다. 이 생각은 인간의 편의가 아니라 동물의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공장식 축산과 동물 실험은 단순히 개선할 문제가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다시 생각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랜 세월 인간과 함께 살아온 존재, 이제는 가족이라 불리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고기로 취급하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삶의 주체인 존재를 먹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고유한 삶은 부정됩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윤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정의란 각 존재가 자기답게 살아갈 기회를 보장하는 것. 새에게는 하늘이 필요하고 코끼리에게는 걸을 땅이 필요합니다. 개에게는 함께 살아갈 유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들의 자유를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공감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공감을 행동으로 바꾸는 사회, 그게 진짜 정의로운 사회일 겁니다. 다행히 세상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개식용 산업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27년부터는 사육과 도축, 판매가 모두 금지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일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사회가 당연하다 여겼던 관습을 다시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법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커다란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동물을 괴롭힙니다. 인간이 다른 생명보다 우월하다는 오래된 믿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식 축산과 연구실은 고통을 가려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마음도 닿지 않습니다. 효율과 이윤이 우선될 때 그들의 고통은 너무 쉽게 외면당합니다. 우리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면서도 식탁 위의 고기에는 무심합니다. 그 모순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보여줍니다. 반복된 폭력은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익숙함은 잘못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지구의 암세포 같다고. 끝없이 증식하고 주변을 파괴하고 공존의 균형을 깨뜨리는 존재라고요. 하지만 모든 세포가 병든 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치유와 회복을 향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법과 제도, 공감과 예술, 그리고 선택.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방향을 바꿉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투명성이 필요하고 공감을 배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책임 있는 소비가 산업을 바꾸고 감정을 일깨우는 이야기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인간이 암처럼 번져온 흔적을 남겼다면 이제는 지구의 치유세포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가장 가까운 예시는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고양이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번식하고 때로는 어린 아가들을 독립시키며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책임있게 중성화를 해준다면 함께 안정적으로 살아가며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고양이가 사라지자 쥐가 창궐했고 흑사병이 퍼졌습니다. 고양이는 해충을 줄이고
도시의 균형을 지키던 존재였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같습니다. 귀엽다고 데려와 놓고 쉽게 버리는 그 무책임. 그 순간 한 생명은 거리 위로 밀려나고 살아남을지 죽을지는 인간의 선택에 달립니다. 이름을 가진 생명은 다시는 물건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고양이의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자 책임의 무게를 다시 느끼게 하는 거울이죠. 분노와 슬픔은 틀린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니까요. 중요한 건 그 에너지를 부숴버리는 힘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내는 힘으로 쓰는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누군가의 고통을 줄이고 있는가? 그들을 단지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이 자기답게 살아갈 기회를 우리가 빼앗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정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인 게 무슨 벼슬인가? 우리가 가진 힘은 우월함의 증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라는 책임일 뿐입니다. 우리가 덜 해치고 조금 더 돌본다면 지구는 여전히 우리와 다른 생명들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인간은 암세포가 아니라 조금은 회복을 돕는 세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작은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한 그릇의 식사, 한 마리의 고양이, 한 번의 외면 대신 건넨 손길. 그런 순간들이 모여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 아닐까요? 오늘도 생명을 향한 당신의 시선이 조금 더 부드럽게 머물기를 바랍니다.